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레이몬드 웨일, 모델은 프리랜서 스켈레톤입니다. 레이몬드 웨일은 지금까지 국내에 리테일러가 없어서 한국에 있는 애호가분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리테일러가 생기면서 선택권이 하나 더 늘게 되었네요. 레이몬드 웨일은 특이하게도 시계업계가 가장 어려울 때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1970년대는 시계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오토매틱이냐, 쿼츠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시계 브랜드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는데요. 전통적인 아날로그 기계식 시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 대량 생산이 쉽고 정확하기까지 한 디지털 쿼츠 방식으로 넘어가야 할 것인지, 그 당시에는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시계 브랜드가 손을 놓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어떤 브랜드는 버티기로, 어떤 브랜드는 변화하기로, 어떤 브랜드는 둘 다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계 브랜드를 만들면서 독특한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쿼츠를 베이스로 스위스의 헤리티지를 입히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정책은 꽤나 성공적이었고 현재까지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독립 브랜드로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게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첫인상은 말로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클래식한 스위스 메이드 계열의 시계라기보다는 로저드비나 혹은 리차드 밀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계식 시계는 그 매력이 작동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그 과정을 전부 가리고 오직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시계라는 하나의 작은 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을 날 것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부품이 작동되고, 크라운을 감게 되면 어디에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 축적된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 그 에너지가 어떤 부품을 통해서 핸즈에 전달되는지 모든 과정을 전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다이얼은 기계식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브랜드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영역, 게르기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발가벗은 거잖아요. 자신의 장점을 전부 부각시키는 반면에 자신의 치부 역시 다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 대다수의 시계 브랜드가 스켈레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브먼트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쌓아둔 돈이 많고 부품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되는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게 진입할 수 있겠지만,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메스티지 브랜드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 메스티지 상위급 혹은 럭셔리 브랜드라 할지라도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과정이 기계적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룹형 시계 브랜드들에게도 쉬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속한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이 원가 절감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제가 생산 쪽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종종 얘기를 듣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수량을 판매하는 글로벌 그룹에게 작은 부품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레이몬드 웨일이 이런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독립 브랜드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부품을 드러내는 스켈레톤 다이얼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가독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밸런스 휠도 보이고, 배럴도 있고, 부품들의 색상도 화려하고, 플레이트들도 여기저기 쪼개져 있고, 하지만 이 모델의 경우 핵심적인 부품 2개는 다이얼의 맨 끝으로 이동시켜 놓았고, 그 외 대부분의 부품을 케이스와 동일한 블랙 색상으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길면서 정반대의 화이트 색상을 가진 핸즈가 두드러집니다. 12시 부분의 브랜드명과 시계를 둘러싸고 있는 르오 부분의 경사진 인덱스는 사실 그 존재를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계를 손에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다름 아닌 거대한 배럴입니다. 이 배럴은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어서 크라운을 돌리게 되면 배럴에 감긴 철심에 장력이 걸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픈된 배럴에 감긴 철심들의 위치에 따라서 시계에 축적된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서 파워 리저브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어요. 밸런스 휠은 배럴의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밸런스 휠과 이스케이프먼트를 오픈하면서 이스케이프 휠이 회전하고 팔레트 레버가 움직이며 밸런스 휠이 회전하는 과정을 모두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루백으로 인해서 스켈레톤 다이얼의 개방감이 극에 달하지만, 정면과는 다르게 무브먼트의 절반을 가리는 로터 때문에 정면에 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로터가 달린 셀프 와인딩이 아닌 핸드 와인딩,
합동 모델이었다면 어땠을까 소심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완벽하게 평평한 글래스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의 글래스 위에는 푸른빛의 양면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 스켈레톤 다이얼의 특성상 거의 반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정면에서 보는 케이스의 디자인은 되게 담백해요. 베젤과 미드 케이스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구조도 아니고 시계 전체에 동일한 브러싱 마감이 입혀져 있으며 러그의 디자인은 까레라의 디자인과 흡사합니다. 마치 배트맨의 귀 같지 않습니까? 소재는 스틸이며 브러싱 처리된 스틸 위에 블랙 PVD 코팅을 입혔습니다. 미드 케이스 역시 별다른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미드 케이스에 아무런 디자인적 기교가 들어가지 않은 모델과 미드 케이스에 기교가 필요한 모델의 격차는 두께라고 생각해요. 오리스의 에커스 역시 비슷한 미드 케이스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만 두꺼운 두께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반면에 10.6mm 밖에 안 되는 두께 덕분에 기교를 더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42mm의 평범한 사이즈, 10.6mm로 되게 얇은 두께, 51mm로 비교적 긴 러그 투러그, 22mm로 단단한 러그 밸런스, 97g으로 엄청 가벼운 무게. 손에 올렸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되게 가볍다. 기계식 시계를 손목에 올렸을 때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건 되게 편하다. 이렇게 착용감을 평가하는 경우 물론 무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시계의 무브먼트를 품고 있는 헤드와 브레이슬릿 간의 밸런스라고 해야 할까요? 총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계가 있어요. 시계 헤드의 무게를 브레이슬릿이나 스트랩이 잡아주지 못할 때 손목 위에서 무거운 추처럼 느껴지곤 해요. 총 무게는 무거운데도 케이스와 케이스백 디자인이 되게 잘 뽑혔고 헤드와 브레이슬릿 간의 조화가 좋아서 편하게 느껴지는 시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의 경우 시계의 헤드 쪽도 텅 비어서 가벼운데다 되게 얇은 케이스의 스트랩조차 손목을 꽉 잡아주는 러버 소재라 착용감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51mm의 러그2 러그예요. 이것과 비슷한 러그2 러그를 갖고 있는 대중적인 모델은 오메가 시마스터 크로노 혹은 튜더의 펠라고스 4E가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38mm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칼리버 RW1212는 무브먼트 회사인 셀리타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무브먼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하중과 굴곡을 계산하여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날려버렸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완벽하다곤 말할 수는 없지만 스켈레톤 플레이트 위에는 페를라주 마감이 입혀져 있고 서로 대비되는 배럴과 밸런스 휠, 에너지를 전달하는 각종 톱니바퀴의 색감과 질감을 조금씩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볼맛이 나는 시계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높은 수준의 마감, 모든 부품이 하나하나 정밀하게 작업된 스켈레톤 다이얼을 원하신다면 최소 10배에서 20배는 더 비용을 지불하셔서 준 하이엔드 이상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가죽 재질처럼 보이는 이 스트랩은 사실 러버 소재입니다. 스켈레톤과 블랙 PVD와 블랙 러버 스트랩은 공식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버클은 되게 작고요. 단순한 구조에 좋은 퀄리티, 기분 좋은 결착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애호가 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모델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애호가 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시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먼드 웨일에서 한국 런칭을 기념하여 29일 저녁 7시 40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큰 폭의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적어둘게요.